가난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들만 돈을 버는 사회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는 어려운 사회일까요? 한때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를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열악하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들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임스 콜먼 교수는 뜻밖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빈곤층이 가난한 이유는 시설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에 있다는 것을요.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식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빈민층 문화를 가진 이들은 부자가 되어 계층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마인드 때문입니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은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마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돈 주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하러 더 일을 해야 되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더 열심히 일한다고 야근한다고 당장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장이 그런 요구를 하면 사장은 그저 자신을 부려먹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이나 삶에 보탬이 되는 기회는 주로 사장에게서 생긴다는 걸 가난한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동료들은 부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동료에게서 기회가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사장한테서 기회가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부자인 사장이 인맥도 많을 거고 갖고 있는 정보도 권한도 많을 겁니다. 당연히 사장에게서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사장들은 자신의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장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두 번째는 편한 일만 찾는다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인 문화인류학자 빈센트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면서 빈민층을 연구했습니다. 브란트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외국의 슬럼가에서는 빈민들이 가난을 탈출하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당수 빈민이 판자촌을 탈출해서 주택가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자 때문일까요? 세이노 씨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닥치는 대로 일감을 찾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난을 탈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빈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세이노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세 번째는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써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돈이 조금만 생겨도 술을 마신다거나 별 볼 일 없는 일에 돈을 소비해버립니다. 이런 습관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자녀도 똑같이 가난해지죠.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네 번째는 운명론과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거죠. 정주행 회장은 뭘 해도 재벌이 됐을 거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팔자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사주팔자니 하는 것들은 내 게으름을 가리기 위한 자기 위로일 뿐이죠.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다섯 번째는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별말 안 했는데도 쉽게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지죠.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나는 정정당당한데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비겁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건 가진 자들이 돈을 다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기도 하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을 잘 하질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여섯 번째는 경험자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조언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칩시다. 가난한 사람은 조언자의 조언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답정너라고 흔히들 하죠. 자신은 답을 정해놓고 상대가 그 답과 다른 방법을 얘기해주면 겉으론 수긍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세이노 씨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7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술, 도박, 과소비 등으로 빚을 지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로또에 목을 매거나 밤새 코인 차트만 보고 있는 경우죠. 또 누가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하면 섣불리 거기다 돈을 맡겼다가 홀랑 날려먹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았으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친구나 친척의 빚 보증을 서줬다가 전 재산을 몽땅 말아먹은 경우, 그래서 재기할 힘을 잃어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이 자신의 일당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각자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부도 별로 잘하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보내려고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상당수의 수입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빚을 지고 나머지 가족들의 수입 대부분이 그 빚과 치료에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가난한 이들이 계속 가난한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영영 가난을 탈출할 수 없는 걸까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거의 35,000불이죠. 세계 24위입니다. 엄청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 가난이죠. 남들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남들 가진 거 나도 갖고 싶으니까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탈출하려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하루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남들 갖는 거 안 가지면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도 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전월세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집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세이노 씨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체면을 버려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전쟁 피난민처럼 살아라. 집도 아파트에 살지 말고 빌라나 그냥 허름한 곳에 살아라. 그래야 돈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가족 중에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사업으로 빚이 생겼건 도박빚이건 절대 갚아주면 안 됩니다. 병원비가 아니면 절대 그냥 돈을 줘선 안 됩니다. 노력 없이는 돈도 없다는 사실을 그 가족이 뼈저리게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게 장사와 사업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벌어서 모은 돈은 은행보다 한 2-3% 이자를 더 주는 곳에 차곡차곡 저축해야 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누구에게도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고 돈 얼마 모았다는 소리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명문대에 갈 공부머리가 아니면 절대 교육비에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소주 한 병도 마시지 말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아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면 세이노 씨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닥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학벌 사회고 가난을 탈출하는데 최고의 학벌을 갖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생활비라도 보태야지 이러면서 알바 같은 거에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면 부부싸움을 하건 말건 귀를 닫고 열심히 공부만 그저 합니다. 1-2년 동안 해보고 성적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 쪽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학교 공부 대신에 일 잘하는 법, 장사나 사업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을 죽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바도 하면서 돈도 모으고 전문대학에 다니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돈이나 직업, 일에 대한 말을 한다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냉정할 수 있지만 가난한 부모의 말보다는 세이노 씨같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해법이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항상 비슷하고 그 방법도 어느 하나 특별한 건 없다는 사실을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쉬운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영상을 봤지만 결국에 그런 길은 없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길은 그냥 우리 모두가 아는 방법이에요. 마치 다이어트하고 건강하려면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라. 이런 쉬운 말들, 이런 뻔한 대답처럼요. 하지만 쉽고 모두가 이미 아는 거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단한 방법론,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끼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 세 개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